이번 이야기부터는 백성문 변호사가 함께 또 도와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일 발생한 강남역 교제 살인 사건, 법원은요,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해서 도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의자가요, 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꾸민 듯한 정황, 사건 초기부터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 추가로 또 계획범죄 증거가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이번 사건은 5월 6일 오후 5시 그러니까 대낮에 벌어진 범죄인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투신 소동이 있어서 이 최모 씨를 소위 구조를 한 거죠. 네. 경찰과 소방이 구조를 하고 본인이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고 해서 경찰에 올라가 보니까 이제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계획범죄 관련된 내용은 범행 2시간 전에 화성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이후에 피해자를 저리로 불러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저희도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네. 첫 번째 계획범죄 증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범행 직후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 그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피해자 경동맥이 찔린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피가 굉장히 많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네, 범행 장면은 조금 네,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묘사는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피가 묻은 옷을 입고 만약에 바깥으로 나가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 범행이 들통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일단 본인이 갈아입을 옷을 아예 가지고 와서 네.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고 피 묻은 옷은 가방에 넣어놨던 것, 그 부분까지 좀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행을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감추려고도 했었다. 이게 모두 계획범죄에 네, 포함되는 맞습니다. 증거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요, 이 범인이 체포되자마자 경찰에서는 계획범죄인 걸 본인이 또 인정을 했습니다. 범행을 계획한 기간이 길지 않았다면서 또 추가 부연 설명을 했다는데 이건 또 뭡니까? 보통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이 저는 어쩔 수 없이 돌발적으로 했어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계획범죄는 인정하는데 오래전부터 계획한 건 아니다. 이게 뭐 형량에 영향을 끼치나요? 일단은 흉기를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본인이 구입하는 순간 일단 계획범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흉기 구입 사실은 본인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게 장기간 계획했던 범죄가 아니라 최근에 감정적으로 욱해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최근에 바로 범행 전에 구입을 해서 살인 사건을 벌인 것이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치밀한 계획 범죄는 아니다. 그럼 아무래도 형량에서 치밀한 계획 범죄보다 다소 우발적인 계획 범죄라면 형량이 조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취지의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빨리 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형량에 네, 맞죠. 영향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자수자복을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형량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피의자 이 최모 씨를 두고요. 사이코패스가 의심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 경찰에 출석하던 이 최 씨의 모습과 이수정 교수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시죠. 왜 살해하셨습니까? 헤어지잔 말 듣고 살인 계획하신 겁니까? 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여자친구 왜 부르신 겁니까? 투신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태연하다라는 게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 같거든요. 고개를 그렇게 많이 숙이지는 않았고 당황한 기색도 역력히 나타나지가 않고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는 거는 처음이었을 텐데도 비교적 태연하게 잘 대응을 하더라고요. 성격적인 특이성 같은 거는 꼭 파악을 해야 된다. 정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책임 능력에 대한 감정도 함께 있어야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 청년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자, 이수정 교수의 말을 들어보면 당황하지 않고 태연한 모습을 보인 점, 그리고 사건 당일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도 이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아마 사이코패스가 아닐까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피의자가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태연하거든요.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어떤 기자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앞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뭔가 태연하게 이제 경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사실은 지금 이 피의자가 투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신고가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이제 경찰로 왔는데 본인이 먹던 약을 옥상에 두고 왔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경찰이 가방을 찾으러 가니까 거기에 이제 살해당한 피해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옷을 갈아입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해 행위 이런 범죄 행위를 했을 때 보이는 떨린다라든지 급박하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들이 봤을 때는 어떤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아하.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하나 오늘 아침 신문 이 기사에서 제가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이코패스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최근까지는 통상적으로 신상 공개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피해자 최모 씨의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일단 신상 공개를 안 하기로 사실상 결정은 한 거고요. 그래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신상 공개라는 것은 이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재발 방지나 혹은 또 2차 가해 같은 것이 없게 그러니까 피해자의 신상을 국민들에게 알 권리 측면에서 공개를 하는 것인데 이 최모 씨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수능 만점자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모든 사람들이 알진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 서치를 해서 누군지 대부분 알아요. 아하.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서 SNS에 연동돼 있는 피해자의 계정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일 최모 씨의 신상을 완벽하게 공개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질 아하.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일단은 신상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근데 과연 그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이코패스라고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